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종교시설과 사회복지시설 확진자가 잇따르고 유사 방문 판매 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자 광주시가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한 강화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나주고막원에서 목포 임성리를 잇는 호남고속철 2단계 공사를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부인의 병원 병실을 사용하게 하고도 입원료를 내지 않은 국립대병원 교수를 징계한 대학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이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출범과 공수처장 선임 등 향후 전국을 전망합니다. 광주 지역에서 종교시설과 유사 방문 판매 시설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타 지역 종교시설과의 교류를 금지하고 또 다단계 시설들의 집합을 금지하는 등 강화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소금과 마스크 등 건강물품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지난 금요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지금까지 14명이 코로나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843번째 확진자가 이 사무실을 빌려 소모임을 가졌고 이후 광주시 매월동 사무실과 계림동 카페 등지에서 디지털 복권 설명회 등 5차례의 모임을 갖는 동안 참석자들 가족이 또다시 감염됐습니다. 방명록이 있었지만 참석자 명단이 꼼꼼하게 기록돼 있지 않아 방역당국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 사무실에 여러 차례 모임이 있었는데 방명록 작성이 좀 명확하지가 않고 또 CCTV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 문자를 통해서 혹시 BH코리아 사무실을 방문하신 분들은 검사를 받도록 문자를 보낸 바 있습니다. 금요일 9명, 토요일 14명, 일요일 12명 등 좀처럼 확진자가 줄지 않자 광주시는 종교시설과 방문 판매업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강화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타 지역과의 교류와 초청 행사를 금지했고 노인과 정신요양시설 환자들의 면회 금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경우 타 시설의 방문을 금지했고 방문 판매업소의 영업 제한과 유사 방문 판매업소의 집합을 금지했습니다. 이번 연말 연시는 모임과 외출이었고 방역수칙 위반 없고 그리하여 확진자 없는 산무 광주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성탄절 연휴가 들어있어 코로나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당초 지난 18일에 열리기로 했던 공항 이전을 위한 사자협의체가 무산되면서 언제 다시 개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사회단체들의 비난 성명이 잇따르는 가운데 양 시도 관계자들은 전혀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를 위해 국토부와 국방부,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사자협의체는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가진 이후 당초 이달 18일에 2차 회의를 가질 계획이었지만 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사자협의체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이용석 광주시장 발언에 반발해 전라남도가 참여를 거부하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국토부가 호남고속철 2단계 공사를 연내에 착공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나주고막원에서 목포 임성리를 잇는 호남고속철 2단계 공사 44km 구간을 연내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착공식이 임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은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사업으로 2조 5,789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5년에 완공됩니다. 오늘 출근길 평년 기온을 밑도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1, 2도가량 낮은 기온입니다. 이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다시 되찾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은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이후로도 기온이 점차 올라서 날이 비교적 포근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추위만 아니라면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종일 가끔
구름의 양은 많겠지만 눈비 소식은 없겠고요. 공기도 대체로 깨끗하겠습니다. 한편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해서 걱정입니다. 여수와 광양, 순천에는 일주일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습니다. 작은 불씨도 조심히 다루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40여 년간 소나무 숲이 우거졌던 여수 낭도 뒷산 한편이 민둥산이 됐습니다. 주민 수익 사업과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고로쇠 숲을 조성하겠다는 명목인데요. 하지만 이 숲 조성에는 최소 10년이 걸리는 만큼 일부 주민들은 미관 저해와 산사태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연륙 연도교 개통으로 접근성이 좋아진 여수 화정면 낭도. 그런데 마을 뒷산 한편이 민둥산이 돼버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령 40년 된 소나무들이 밑동만 남긴 채 잘려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벌채된 소나무들이 아직 정리되지 못한 채 널브러져 있습니다. 여수시와 사업자 측이 고로쇠 숲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림을 전부 베어버린 겁니다. 2023년까지 낭도에는 15헥타르의 소나무 숲이 벌채되고 고로쇠 숲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민둥산에 숲이 제대로 조성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10년. 주민들은 숲 훼손으로 미관이 저해되고 추후 산사태 우려도 있는 것 아니냐며 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현재는 작업이 잠시 중단된 상황입니다. 나가 와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향후 회원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산림 훼손이 너무 심해서. 하지만 여수시와 사업자 측은 고로쇠나무 특성상 성장 과정에서 그늘이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숲을 전부 벌목해야만 했다며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또 수십 년을 키워도 소득이 별로 없는 소나무 숲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 주민 수입과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고로쇠 숲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륙연도교 개통으로 본격적으로 개발에 손길이 닿기 시작한 화정면 도서 지역. 나무 종류를 개선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40년 동안 우거졌던 소나무 숲 15만 제곱미터를 전부 벌목하는 방안만이 최선인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부인의 항암 치료를 위해 수십 차례 병실을 사용하고도 입원료를 내지 않은 국립대 병원 교수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2부는 화순 전대병원 교수 A씨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교수의 부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5차례에 걸쳐 병실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입원료 436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전남대가 해당 교수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교수 측이 소송을 냈습니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겼다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이 잇따라 처벌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윤봉학 판사는 지난 8월 자가격리 기간 중에 집을 벗어나 식당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집행을 1년 유예했습니다. 광주지법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주거지를 이탈해 카페 등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또다시 후보를 내지 못하면서 공수처 출범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후보자를 추가로 추천받겠다고도 했는데요. 앞으로 공수처 출범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초대 공수처장 후보가 정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결국 불발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로 후보가 선정되지 못한 건가요? 예. 지난 18일 회의 이전에 야당에서 추천했던 추천위원 한 분도 사퇴를 했고요. 그다음에 후보자도 사퇴를 했습니다. 지금 반쪽짜리 위원회가 돼버린 셈인데요. 대통령이 강조를 했던 절차적 공정성에 문제가 생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까지 연내 출범에 목표를 두고 속도를 냈었는데
야당에서 추천을 했던 임정혁 변호사 등 추천위원이 사퇴를 했고 이원 변호사 등 야당 의원들이 결혼이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네, 후보 압축에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새로운 후보를 추천받겠다고 한 이유는 뭘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후보 압축에 실패를 했다라기보다는 지난주에 추미애 장관이 문 대통령과 70분 정도 독대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공감대를 형성한 새로운 후보군이 출범한 거 아니냐라는 좀 예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변협에서 추천을 했던 후보자인 한명관 검사장의 사퇴는 상당히 의외였는데요. 사퇴하시면서 했던 말씀이 절차가 이분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진통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일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와 관련된 심리길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검찰총장이 직무가 배제된 상태에서 비검찰 출신의 공수처장을 발표를 하면 검찰 내부의 반발도 상당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28일에 공수처장 후보가 결정이 된다면 실제 조직을 꾸리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예, 그 공수처장 야당이 비토권 때문에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28일 위원회에서 공수처장 후보자를 2인 추천을 해서 청와대에 추천을 올리면 대통령이 그중 1인을 낙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수처장이 초대 공수처장이 선발이 되면은 공수처 검사를 선발을 하기 위한 인사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인사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되는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와 달리 과반수 의결로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선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2월 말 정도에는 출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공수처가 출범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취지와 달리 악용될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예, 단적으로 지금 그 지적을 하는 부분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에 이제 기권표를 행사를 했었는데요. 이런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공수처법 취지에는 찬성은 했다. 그러나 야당이 비토권 없는 공수처장 추천은 민주적이지 못하고 그 운영에서도 상당히 걱정이 된다. 앞으로 걱정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야당의 비토권 반대 없이도 독자적으로 이제 운영이 가능하고 공수처 검사 선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이번 정권이 끝나고 다음 정권까지 연임이 되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은 이제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취지가 나쁜 제도는 없습니다. 운영이 문제인데 연초 출범한 공수처가 내년 초 봄에 이루어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사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굉장히 거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사의를 표명한 상태잖아요. 일각에서는 이 초대 공수처장과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함께 발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을 먼저 임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도 지금 직무 배제가 돼 있고 추미애 장관도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인데요. 2013년도에 공수처의 역할을 했던 대검 중수부가 폐지될 당시에 논란이 거셌습니다. 그 중수부 폐지를 받아들였던 한상대 검찰총장은 검란으로 사퇴까지 했었는데요. 이렇게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의 규모는 예상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덕망 있는 인사로 법무부 장관을 먼저 발표를 해서 검찰의 내부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한 뒤에 비검찰 출신의 공수처장이 아마 발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지역 출신의 검찰 출신 덕망이 있는 그 소병철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유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공수처 출범 진행 상황 함께 전망해봤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910년) 한일합병 당시 느낀 울분을 바위에 새긴 암강문이 장흥의 한 산봉우리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암강문을 조성한 연대가 분명히 새겨져 있어 사료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흥군 부산면 자미마을 뒷산입니다. 해발 412m의 산 정상 수리봉에서 암강문이 발견됐습니다. 이 암강문은 1910년 한일 합병의 국치 소식을 접한 장흥 유학자 위원양이 수리봉 정상에 올라와 나라 잃은 울분을 한시에 담아낸 겁니다. 바위면에 테두리를 얕게 파고 평평하게 조성한 다음 해서체 종소로 쓴 칠언절구 28자가 음각되어 있습니다.
좌측에는 용이 경술년 가을에 위원량이 삼가 절하고 곡하며 쓰다라는 뜻의 관지도 새겨져 있습니다. 시를 짓고 암강문을 조성한 연대가 분명히 새겨져 있어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중근 선생의 사당이 있는 장흥, 이런 것과 같은 선상에서 또 하나의 지사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장흥문화원은 예로부터 물리무양으로 불리고 있는 장흥 지역 내 역사문화자원과 기록유산을 발굴하기 위해 암강문 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4차례에 걸친 현장 조사를 통해 위원량 암강문 외에도 부춘정 암강문과 월산제 석비 등 40여 개의 암강문을 발굴했습니다.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이렇게 묻혀가지고 있는 암강문도 수십 군데가 있습니다. 장흥문화원은 해동 암강문 연구회와 향토사 연구팀과 공동으로 내년 5월까지 암강문 보충 추가 발굴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5.18 목격자로 불리는 옛 전남도청 회화나무가 새 단장을 마치고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광주 동구는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 있는 회화나무 소공원을 중심으로 도시정원을 조성하고 있다며 조만간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화나무는 지난 2012년 태풍 피해를 입고 고사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 2014년에 한 시민이 후계목을 기증해 뿌리를 내려오고 있습니다.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에서 근대 건축자산이 대거 확인됐습니다. 목포시는 새로 확인된 건축자산을 활용해 근대 역사문화공간을 관광자원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대한제국이 근대 도시로 철저한 계획 아래 개항한 목포. 매립 지형과 격자형 도로 골격이 갖춰졌습니다. 도로를 따라 건축물이 앞뒤로 들어선 특징은 성장기 개발에서 소외된 탓에 모습을 유지했고 지금은 색다른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추억을 돋게 하는 예쁜 집들이랄까 유적지랄까 그런 것들도 많고요. 목포 처음 왔는데 좀 신선하고 좋은 것 같아요. 공기도 좋고. 목포시는 1년여의 용역 조사 결과 145동의 근대 건축 자산을 찾아냈습니다. 개항 이전 옛길인 무안가도와 목포진 입구, 부장교 터도 발굴했습니다. 가치에 따라 상중하로 분류한 목포시는 이 건축 자산을 토대로 근대 역사 공간을 새롭게 단장합니다. 부서별 사업을 연계하고 목포진 원형복원, 국도 1, 2호선 스토리보드, 가칭 트로트와 모자박물관, 시계탑 설치 등 크고 작은 이야기를 거리에 담습니다. 이 거리를 잇는 3시간에서 6시간짜리 탐방 프로그램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 100년 된 지붕 없는 박물관, 근대 역사문화 공간을 정말 가장 목포다운 목포의 특성을 살린 그런 공간으로 이제 조성해 나갈 겁니다. 목포시는 이달 안으로 문화재청의 최종 자문을 거쳐 확정되면 내년부터 5년간 500억 원을 들여 근대 역사문화공간 정비 사업을 진행합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올여름 한반도에는 위력적인 태풍이 연이어 상륙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죠. 국내 연구진이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강력한 태풍이 더 많이 발생할 거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의 활동이 줄면서 생태계가 회복했다는 뉴스 올해 많은데요. 또 반대로 인류의 환경 파괴가 결국 자연재해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이승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닷새 간격으로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순간 최대 시속 178km에 육박하는 비바람에 전국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올여름에만 한 달 사이 태풍 4개가 한반도를 강타했는데 그 위력도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기후물리연구단이 분석한 미래 지구의 기후 모델입니다.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자 대기 상층이 빠르게 가열돼 상승 기류가 약해지고 발생하는 태풍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일단 태풍이 생기면
최대 풍속이 시속 178km를 넘는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은 오히려 50% 높아집니다. 대기 중의 수증기와 에너지 증가로 인해 3등급 이상의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보다 4배 높아지면 태풍으로 인한 강수량은 3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잦아지고 그만큼 피해도 커진다는 겁니다. 각 태풍으로부터 유발되는 강수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태풍으로 인한 미래 해안지대의 강풍 및 홍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진은 이번에 예측된 태풍 변화 모델이 최근 30년간의 기후 추세와 유사하다며 지구온난화는 이미 지구의 기후를 바꾸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벚꽃 명소로 유명한 운천 호수공원을 당분간은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일정으로 물이 전부 빠졌고 인공섬과 목조 통행로 이용도 제한됐는데요. 2022년 9월까지는 호수공원이 바닥을 드러낸 채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고장난 장난감을 수리해주는 장난감 수리병원이 내년 5월경에 광주 남구에 들어섭니다. 장소는 방림동 방제골 장난감 도서관과 양림동 아이사랑 장난감 도서관 내로 솜씨 좋은 주민들이 일부 금액을 지원받는 재능 기부를 통해 장난감을 수리해줄 예정인데요. 구립 장난감 도서관 등록 회원이거나 미취학 아동을 둔 육아 가정의 부모라면 이용할 수 있고 무상 서비스를 원칙으로 합니다. 올해도 유스케어 영풍문고 앞에 마음을 전하는 느린 우체통이 생겼습니다. 우체통에 편지를 넣으면 1년 후에 해당 주소지로 발송해주는 이벤트인데요. 담당자는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도 내년 이맘때쯤 편지를 받을 때는 웃으면서 추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모인 편지는 1000여 건으로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15일부터 아시아문화 광장 미디어월에서는 새로운 미디어 아트가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작가 6명이 참여한 아케이드 4월스인데요. 5.18 광주와 4차 산업혁명 기술, 기후변화 시대 인간과 환경을 주제로 한 미디어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시는 매일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광장에서 볼 수 있으며 내년 6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이어서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순천지사 팀장들이 30만 원, 곡성군 죽곡면 태평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용정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덕양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연화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서정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하중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장성군 동화면 남산 1, 2 주민들이 15만 원, 삼서면 2월 1위 주민들이 9만 원, 장성읍 3호 3리 주민들이 20만 원, 덕진 3리 주민들이 10만 원, 덕진 1, 2 주민들이 5만 원, 백계 1, 2 주민들이 5만 원, 능주면 새마을 부녀회에서 10만 원, 능주면 시장상인회에서 30만 원, 담양읍 좋은 주택 만들기 김준식 대표가 20만 원, 당염읍 부녀회에서 10만 원, 향교 3리 주민들이 8만 원, 삼만리 1구 김천심 씨가 10만 원, 삼다 1구 외다 경로당에서 2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절기 동지입니다. 1년 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긴 시기인데요. 그만큼 겨울이 깊어졌다는 뜻이겠죠. 오늘 아침 출근길도 때이른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광주의 낮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더 춥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높겠고요. 주 중반까지도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비교적
날이 포근해지겠습니다. 아침 추위만 아니라면 오늘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한편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여수와 광양, 순천에는 일주일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이들 지역 이외에도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작은 불씨도 조심히 다루셔야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영하 2도 안팎 보이고 있는데요. 담양과 화순, 나주에서는 영하 5도에서 영하 6도 안팎으로 날이 더 춥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7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목포에서는 영하 1도 안팎의 기온으로 비교적 포근한데요. 낮 기온 7도 안팎으로 비슷하겠습니다. 곡성은 영하 7도 안팎, 순천에서도 영하 7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7도에서 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인 목요일에는 눈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이날을 기점으로 다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